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날아올랐습니다. 자, 최근에 이 상승세가 정말 거침이 없는데요. 자, 오늘은 자동차용 반도체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애플에서 이 애플카를 만든다고 선언을 하면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죠. 특히나 미래차는 전기차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도 엄청날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 자동차의 전반적인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역시나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존재하게 되겠죠. 자, 생각해보면 전기 자율주행차 자체가 하나의 움직이는 컴퓨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현재도 이 산업 전반에 걸쳐서 반도체가 없는 곳이 없지만, 특히나 올해부터 이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전기 자율주행차에도 반드시 필요한 핵심 소재로서 이 반도체의 역할은 정말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의 이 전문 분야죠. 반도체이기 때문에 미래차 산업에서도 삼성의 역할과 기대는 정말 차고 넘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자, 반도체의 강자에서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고, 또다시 바뀌고 있는 이 미래차 산업으로의 변곡점에서 삼성전자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이미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이 미래 성장성이 엄청난 이런 자동차용 반도체는 정말 둘도 없이 좋을 삼성의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일 겁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2018년에 엑시노스 오토를 선보이며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죠. 자, 그리고 올해부터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수요 회복과 미래차인 이 전기 자율주행차가 급성장하게 될 원년으로서 삼성전자 역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최근 출시되는 차들을 보면 이미 반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되어서 나오는데요. 사실 저도 이 반자율 기능을 쓰고 있는데, 정말 반자율주행만 되어도 이 고속도로 같은 데서 달리기에 너무나 편한 것 같습니다. 자, 편의 장비나 안전 장비도 많이 늘어나면서 이 운전자가 좀 더 안정적으로 편하게 운전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자, 바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라고도 하죠. 그리고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인 IVI가 발달하면서부터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올해부터는 3세대 전기차의 본격적인 등장과 자율주행 기술 역시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이 전기 자율주행차 시대를 시작하게 됩니다. 2025년 유럽의 일부 국가를 시작으로 전 세계 내연기관 자동차는 15년, 길어도 20년 내에는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현재 우리가 타고 다니는 대부분의 자동차가 교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의 규모 역시 앞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KPMG에 따르면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은 지난해 49조 규모에서 2040년에 최대 217조 원까지 약 4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20년간 연평균 7.7%의 성장률이 됩니다. 더욱 기대되는 건 충전소나 V2X 인프라,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등 자동차 주변 환경에 대한 이 반도체 수요는 제외된 수치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인프라가 포함이 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동차용 반도체가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는 바로 IVI, 텔레매틱스, ADAS, 전기 파워트레인 등의 4개 분야인데요. 2019년 기준으로 이 4개 분야에서 자동차용 반도체 분야의 45%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자, 특히나 2040년에는 무려 80%까지 차지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 이 차량용 반도체가 얼만큼의 돈이 되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가트너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자동차 한 대당 약 400달러 정도의 반도체가 들어갔는데, 2022년에는 600달러를 넘어서고 자율주행이 대중화가 되는 2024년에는 한 대당 1000달러를 넘어서는 반도체가 자동차 한 대에 탑재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자,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정말 군침이 뚝뚝 떨어지는 시장입니다. 자, 그러니 삼성전자가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반도체의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인 이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을
결코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삼성전자는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에서는 후발주자입니다. 현재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은 네덜란드의 NXP 반도체와 일본의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그리고 독일의 인피니언 테크놀로지 등의 3강 체제로 되어 있죠. 자, 먼저 NXP 반도체는 2006년도에 필립스에서 분사한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인데요. 전체 매출액의 절반가량이 자동차용 반도체에서 나오고 있고, BMW, 도요타, 테슬라, 현대자동차, 포드, 혼다 등 주요 완성차 업체의 대부분이 이 NXP 반도체의 고객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인피니언 테크놀로지는 지멘스의 반도체 사업부가 분사되어 나온 종합 반도체 회사에서 다시 2006년에 메모리 사업 부분만 분사되어서 설립된 회사인데요. 자동차용 반도체 부분에서는 역시 선두권에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는 일본 최대의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인데요. 도요타 그룹과 닛산 자동차 등 이 자국의 자동차에 집중을 하면서 역시 자동차용 반도체에서는 선두권에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삼성전자는 전체 반도체 매출에서는 크게 앞서고 있지만 이 자동차용 반도체 부분만 놓고 본다면 10위권 밖의 작은 규모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이죠. 삼성전자는 180조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동차용 반도체와 인공지능 AI, 5G, 바이오를 4대 미래 성장 사업으로 선정을 하고, 그해 자동차용 AP인 엑시노스 오토와 이미지 센서죠, 아이소셀 오토를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자, 반도체의 강자답게 2019년엔 테슬라와 아우디 A4에 이 엑시노스 오토를 공급하는 계약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삼성전자의 강점이 드러나는데요. 삼성의 차량용 반도체인 이 엑시노스 오토는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와 뛰어난 그래픽 성능으로 최대 4대의 디스플레이를 동시에 작동할 수 있고, 다양한 운영 체제와 호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 센서 역시 초소형 고화질로서 자동차의 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차량의 특성에 맞게 영하 40도에서 125도까지 견딜 수 있는 이 업계 최고 수준의 D램을 갖추고 있고, 자동차 기능 안전 국제 규격 ISO 인증도 취득을 하면서 이 차량용 반도체의 준비를 착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완성차 기업들의 특성상 안전과 신뢰성의 문제로 한번 까다로운 검증을 거쳐서 신뢰를 쌓은 공급업체를 쉽게 바꾸기가 힘듭니다. 자, 그래서 접근성이 용이한 국내 기업이죠. 현대차와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자동차용 반도체 업체를 인수해서 사업을 키워갈 수도 있는데요. 지난 2016년이었죠. 이 하만을 인수하면서 자동차 전장 사업 진출을 본격적으로 선언을 했었죠. 자, 하만 역시 이 자동차 전장 사업에서 자동차용 반도체와 함께 크게 성장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 미래의 먹거리 중 하나입니다. 자, 차량용 반도체 업계도 이런 인수 합병이 많았는데요. 특히나 삼성전자가 인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꾸준히 흘러나왔던 이 NXP 역시 지난 2016년 퀄컴에 매각이 될 뻔했었죠. 자, 당시 중국의 반대로 인수는 무산이 됐긴 했는데, 자, 그 후로 삼성전자 역시 이 NXP 반도체와 연결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NXP를 인수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시장의 전망도 흘러나왔습니다. 자, 보통 새로운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면 제품을 개발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자, 그렇게 되면 많은 기회도 놓치게 되고 위험 부담도 생기게 되죠. 삼성전자가 따라가고 있는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 역시 삼성의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동차 전장 사업 부분에서 이 하만을 인수하면서 시장 점유율과 이 진입 장벽을 좀 더 빨리 허물었듯이, 자동차 반도체 시장의 선두인 이 NXP 반도체를 인수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할 미래차 핵심 소재 분야를 선점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사실 못할 것도 없는 게 현재 삼성전자는 100조 원이 넘는 이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장 사업에서 하만과의 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NXP 반도체를 꼭 인수하면서 이 미래차 분야를 선도해 나갔으면 합니다.
자, 그렇게만 된다면 메모리 반도체에서 전 세계 1위와 비메모리인 이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에서의 성장, 그리고 전기 자율주행차에서의 미래 먹거리 확보까지 다른 좋은 호재들을 빼놓고 이 반도체 부분만 떼어서 생각을 해도 삼성의 주가가 최근 이렇게 급등을 한 이유를 설명하고도 충분합니다. 자, 삼성전자는 사실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이 4차 산업혁명에 정말 안성맞춤인 글로벌 기업임이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이런 삼성전자를 분할 매수와 장기 투자로 꾸준히 모아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제 의견을 참고만 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